네, 안녕하세요. 사주상담의 화인입니다. 정말 오래간만에 뵙는 것 같아요. 네, 덕분에 여행을 잘 갔다 왔고요. 일본이 생각보다 괜찮더라고요. 여행 다니기에는 제가 개인적으로 이렇게 일본을 좋아라 하지는 않는데 우리 딸이 정말 가고 싶어 해서 마지못해 네, 마지못해 간 거에 비해서는 상당히 즐겁게 잘 왔어요. 그 먹는 것도 그 입맛이 뭐 그렇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못 먹을 정도는 아니고 좀 달고 짜고 약간 느끼하고 이런 건 있는데 4일째 되는 날은 너무 김치가 먹고 싶어서 편의점에서 이제 김치를 팔길래 사왔어요. 우리나라 김치 맛이 안 나더라고. 김치가 달아. 김치에 마늘하고 젓갈을 안 넣었어요. 마치 양배추에다가 설탕하고 고춧가루를 한 게 버무린 것 같은 그런 느낌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나 이게 진짜 난 이제 일본에서 못 살 것 같아요. 4일 만에 이제 한국에 오자마자 김치볶음밥에다가 김치찌개를 해가지고 오는 길에 사 먹고 왔어요. 그 정도로 그 한국 식단에 길들여져 있어서 해외 나가면은 그 먹는 것 때문에 참 고생을 하게 되더라고요. 찍은 동영상은 편집해서 제가 브이로그로 해서 한번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갔다 온 지 얼마 안 돼서 바로 어저께 출근하고 그 전에 뭐 내 친구 뭐 결혼식이 있어가지고 거기도 가고 드디어 저번에 얘기했던 10살 연하의 그 훤칠한 그 남자친구와 결국 결혼한 어저께 결혼식을 갔다 왔습니다. 네, 보면서 많은 생각을 했죠. 우리 친구가 못생기진 않았거든요. 괜찮게 생겼어. 얼굴이 피부 하얗고 좀 나이가 동안이고 그래서 49을 아무도 안 봐요. 내가 자꾸 친구라 그러니까 나랑 동갑인 줄 알지만 동생이에요, 동생. 근데 남자분이 워낙 이렇게 외모가 출중하다 보니까 그 결혼식장에서 신랑 잘생겼다는 얘기만 술렁술렁하지 신부 예쁘다는 소리를 안 하는 거야. 하다못해 주례 선생님조차도. 그래서 아니 그래도 한마디라도 좀 신부 이쁘다는 말 하면 안 되나? 하여튼 그런 그 회사의 그 동료들, 결혼 안 한 노처녀들이 나보고 그 언니를 보니까 희망이 생겼다. 저렇게 49에도 저렇게 멋진 남자와 결혼할 수 있다는 희망이 생겼다. 모두 희망을 안고 가는 좋은 결혼식을 엊그제 했었습니다. 저도 많은 생각을 했는데 그래 또 복이다. 그 친구가 눈이 맨날 자기 말로 난 눈이 높아 맨날 그랬거든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지. 그런 외모의 남자를 한 10년을 사귀면서 어느 누가 눈에 들어오겠어. 연예인들하고는 도대체 누가 사귀는 거야? 그래서 참 보기 되게 좋더라고요. 그런 걸 떠나서 둘이 너무 좋아하고 결혼식 내내 막 그 행복해하는 그 여자친구 얼굴을 보면서 귀에 걸렸더라고요, 입이. 그래서 어떻게 신부가 저 계속 웃고 있냐? 저렇게 좋은가? 그러면서 놀렸던 기억이 나네요. 제가 이제 오늘은 한 분 정도만 봐드리려고 그래요. 자주자주 좀 올리도록 하고 그리고 그 제가 또 그 일본 갔다 온 동영상 편집하고 그러려면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서 일단 오랜 방송은 하지 않겠습니다. 네, 오랜만에 이렇게 뵈서 네, 저는 반갑네요. 잘 살아왔습니다. 가기 전에 엄청 걱정했거든요. 태풍이 불지 않을까, 지진이 나지 않을까. 또 내가 먹는 음식이 이게 방사능에 핍복된 그런 음식이 아닐까. 아주 그냥 굉장히 그 걱정을 혼자서 막 하면서 겉으로는 굉장히 태연한 척 맛있게 먹었지만 왠지 불안한 마음을 계속 감출 수 없었다는. 오늘 이제 제가 봐드릴 여자분은 사연이 언제나 슬프죠. 네, 마음 아프고. 그래서 제가 그게 웃을 일이 아니라 이제 제가 항상 사주 보면서 이제 워낙 제가 잘 웃는 편이라 사주 보면서도 사실 웃을 일은 없어요. 사주에 뭐 힘들어서 사연 올리신 분인데 내가 이분을 봐드리면서 웃을 일은 없지. 그렇다고 내가 막 다 죽은 얼굴로 볼 수는 없잖아요. 사는 게 다 기복이 있는데 늘 좋을 수만 없고 늘 나쁘지는 않거든요. 이분도 지금 결혼을 하셨다가 아이 낳고 남편이 아마 외도 문제로 그 술집 여자 뭐 이런 어떤 외도 문제로 그 이혼을 했어요. 그래서 혼자 살면서 이제 새로운 남자분을 이제 만났는데 이제 그분도
몸이 좀 안 좋고 그래서 지금 이제 7년째 사귀고는 있지만 또 사내 커플이고 그래서 사귄다는 말도 못하고 네, 굉장히 끙끙매면서 힘들어하는 모습의 어떤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나는 남자복 없이 태어난 것 같습니다. 슬프네요. 이런 글도 써주셨는데 난 진짜 참 이런 얘기 들을 때마다 내가 뭔 말을 해줘야 되지? 그런 생각 많이 하거든요. 왜 주변에 그런 친구들이 있는데 내가 사주 보면 분명히 남자복 없어. 없는데 그 친구는 희망을 잃지 않아. 그래도 내가 기댈 만한 정말 괜찮은 사람이 내 짝이 있지 않을까? 나한테 자꾸 가끔 얘기를 하죠. 속으로는 그래. 없어. 그런 남자 없어. 사주에 없는 거를 자꾸 기대하지 마. 희망을 갖는 건 좋지만 자꾸 그런 남자를 기다릴수록 중간에 자꾸 시행착오를 하고 상처만 받고 하니까 난 좀 포기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포기를 못하니까 제가 이런 공부하는 거 알아서 내가 가끔씩 얘기는 해줘요. 근데 그 친구한테 내가 그러지. 넌 이제 남자로서 외로움을 기댈 만한 대상으로는 생각하지 말아라. 네가 마음을 주면 그만큼 계속 상처밖에 안 받는다. 네가 진짜 남편 보기 좋고 남자 보기 좋으면 내가 사귀라고 나는 진짜 등 떠밀어서 이제 그러고 싶지만 안 좋은데 너도 그렇게 겪지 않았냐. 이제 내려놓고 네가 정말 남자 필요하다 그러면 쿨하게 만나라. 마음 주지 말고 서로 편하게 만나고 친구처럼 만나든 가끔 만나든 네가 마음을 주지 말고 기대지 말아라. 기댈 대상이 아니다. 네 사주에 그런 건 없다. 내가 말해주면서 마음이 아파. 나도 내 친구가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하고 잘 살면 좋죠. 응? 오늘 엊그저께도 내 친구가 결혼하는 거 보면서 참 보기 좋더라고. 아유, 그래서 전화해. 그 친구는 이게 전반보다 후반이 좋기 때문에 뒤에 남자 만나면 좋아. 만나니까 야, 너는 45세 이후에 넌 괜찮아. 앞으로 좋아질 거야. 그러니까 좋아졌잖아? 그리고 그런 남자 만나게 되고. 그런 사람 내가 좋다고 할 수밖에 없잖아. 넌 좋아. 앞으로 괜찮아. 이렇게 얘기해 주거든요. 근데 이 친구는 아닌데 내가 좋다고 말해줘. 내가 없는 말 해줄 수는 없잖아. 그럼 자꾸 희망을 갖잖아요. 그때 너무 안 좋은 얘기만 해줄 수 없잖아. 사람이 우울해지니까. 그래서 그 친구가 그렇지 않아도 요즘 우울증 증상이 있는데 거기다 대고 너 남자복 없으니까 남자 만나지 마. 이런 말을 해줄 수는 없는 거니까 마음이 아프죠. 옆에서 보면. 저는 이제 뭐 어차피 포기한 지 오래됐다고 하니 또 웃는다. 웃을 일이 아닌데 나는 이제 내려놓으니까 희망을 안 가지면은 어차피 없는 거 그냥 뭐 만난다고 하더라도 잠깐 만났다 헤어질 수는 있겠지라고 나 스스로 체념을 하니까 그렇게 상처받고 그런 거에 대해서는 좀 내려놨다 그럴까 해서 좀 나요. 뭐 엄청 낫다는 건 아니지만 알고 만나는 거 아예 마음 내려놓고 만나는 거, 그렇다고 뭐 만나고 싶은 마음도 별로 이제 들지도 않죠. 이제 그런 상처를 계속 겪다 보면 이제 달팽이가 되는 거야. 달팽이 알죠? 나 스스로 그냥 움츠러드는 거지. 누가 이렇게 뭔가 톡 건드려도 더듬이 있잖아요. 더듬이. 그러면 이게 딱 들어가잖아. 그리고 위험을 느낀다. 내가 상처받을 것 같다. 그러면 얼른 달팽이 집으로 들어가 버리잖아. 숨으면 되잖아. 마음을 안 주고. 내 더듬이가 딱 항상 올라와 있어가지고, 저 사람이 다가와서 나한테 상처 줄 것 같다 싶으면 얼른 들어가고, 달팽이가 되는 거죠. 마음문을 닫는 거지. 그것도 슬픈 일이야, 사실은. 지금은 완전히 닫은 건 아닌데, 만약 만났다고 하더라도 기대를 안 하는 거죠. 어차피 저 사람을 만난다고 해도 내가 저 사람한테 기댈 수 없고 또 상처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좋은 인간관계로 서로 상처를 최대한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렇게 생각하자. 이런 정도? 근데 그게 어쨌든 이거든 저거든 행복하고는 좀 거리가 먼 얘기인데 이분도 약간 그래요. 근데 이분 사주를 보면서 아유 어떡하냐. 남자 나한테 득이 안 돼. 득이 안 돼요. 남자 만나면 그 남자로 인해서 내가 많이 힘들어요. 어떤 식으로 힘드냐. 본인이 굉장히 약하긴 한데, 그래도 아주 약한 건 아니에요. 그래서 아주 약한 게 아니기 때문에 견딜 수 있어. 근데 들어오는 남자가, 본인하고 이게 형사를 맞아버리기 때문에, 이게 우리가 이제 형살이라는 거는, 관제구설도 들어가고요.
나를 힘들게 하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다는 뜻이야. 그러다 보니까 남자를 만나서 좋은 결과가 아니라 항상 좀 문제성을 갖고 나를 힘들게 하기 때문에 남자로서 내가 득을 본다, 덕을 본다, 그러기가 참 쉽지 않은 사주예요.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잘못하면 이게 이제 왜 그러냐면 이게 사주 전문 용어를 제가 별로 안 쓰고 싶지만, 자, 봅시다. 본인은 중궁의 재성이 있어서 나름대로 남자를 안 만나진 않아요. 그러니까 재성이 뭐냐? 재생관을 해주기 때문에 난 내조를 해줘요. 남자한테 에너지를 준단 말이야. 그리고 관도 있어요. 강하게 있어. 남자 안 만나는 사주가 아니에요. 본인도 도화살도 있고 그 청룡도 있고 막 인기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밖에 나가면 남자가 없진 않고 인기가 있을 수 있어. 그리고 그 남자랑 헤어져도 남자가 없지 않아요. 항상 만나게 되는데 문제를 항상 갖고 문제가 자꾸 생겨. 그걸로 인해서 내가 고통당하는 거란 말이죠. 안 만나는 게 아니야. 못 만나는 게 아니야. 차라리 그냥 관이 그냥 동하지도 않고 나랑 인연도 없고 나 도화설도 없고 그러면 남자 만날 확률이 지금 가뭄에 콩나듯이 나한다 뭐 이런 식이기 때문에 만나봤댔자 뭐 그렇게 영향 끼치질 않아. 근데 여기는 이게 지금 관계가 지금 동해져 있다고 보거든요. 이렇게 왕하게 또 이게 있어. 돌출돼 있어. 거기다가 본인의 어떤 그 자리하고 이게 형사를 맞아가지고 좋지 않아요. 만나면. 그럼 이제 나도 그러면 이제 포기해야 되나요? 지금 만난 남자하고도 포기해야 되나요? 근데 그 문제를 끌어안고 가는 거죠. 그 문제를 끌어안고 간다면 그냥 그 문제에 내가 괴로움을 갖고 그냥 가는 거야. 근데 좀 문제는 먼저 남자분은 이제 여자 외도 뭐 이런 문제인데 그것도 문제는 문제잖아. 그리고 내가 만나는 남자가 수기운이란 말이죠. 거기다 도화살을 좀 갖고 있는 수기운이기 때문에 굉장히 바람 확률이 높아. 자유로운 영혼이라니까. 물에 흐르는 대로 막 그냥 역마살이야. 그냥 뭐 당연히 여자 좋아하죠. 여자를 안 좋아해도 주색을 좋아한단 말이에요. 그런 남자를 만나거나 아니면 아픈 사람, 상문 달려있죠. 관에 아픈 사람 만날 수 있어요. 문제거리 갖고 있는 거예요. 그 문제로 인해서 지금 힘든 거잖아.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다른 남자를 만나도 없지가 않아요. 달려있는 거는 그냥 안 떨어져. 그래서 내가 이분한테 얘기해 드리는 거는 올해 40살부터 대운이 거기다가 관운으로 들어와 있어요. 관운이 51세까지 아주 길어. 그럼 무슨 뜻이냐? 남자나 직장인, 남자 문제, 직장 문제, 그건 항상 있다 라고 얘기하고, 만약에 이 남자랑 헤어져도 주변에 남자 또 만나져요. 남자가 없질 않아. 이게 관이 들어와 버린 데다가 제 생각까지 알고 있고, 아유, 내가 자꾸 중간에 자꾸 웃음이 나오는 게 어이없는 그런 거 있죠. 이게 이제 피하고 싶고 막 이런데도 또 오니까. 그래서 그거를 본인이 조금 생각하셔야 돼요. 그럼 이제 내가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냐. 일단은 이게 이제 어떤 느낌이냐면 관이라는 게 이제 남자잖아요. 남자가 들어옴으로써 나는 남자를 만날 수 있는 기운이 충분히 있어서 남자를 못 만나는 사주가 아니에요. 근데 그 남자를 만남으로써 이게 삼살이라 그래서 살이 작용을 해. 그래서 그 살이 나의 인성과 관이 합해지는 거를 그 살이 쳐버려. 이게 지금 이제 우리가 그 사주 용어예요. 그럼 뭐가 되냐? 내 인수가 깨져버려. 그럼 인수가 깨지는 게 무슨 뜻이냐? 문서가 깨진다. 아니면 내 재산이 깨진다. 아니면 내 정신적으로 타격을 입는다. 이런 거 다 들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남자를 만나면 만날 수는 있지만 그걸로 인해서 내가 굉장히 힘들거나 뭐 물질적으로도 손해볼 수 있는 부분이 있거나 뭐 이런 것도 있고요. 그 남자분이 들어오는 그 남자분은 또 거기다 상문을 달고 있어요. 상문을 달고 있다는 자체는 아프거나 나를 아프게 하거나, 그러니까 안 좋잖아요. 그러니까 들어오는 모양이 그래.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런 문제를 갖고 있는 남자를, 그런 남자조차도 나하고 인연이 있는 남자이기 때문에 내가 품고 가야 되는 거죠. 내가 그런 사람 만나지 말라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근데 그 남자의 문제조차도 이게 내 사주 안에 있는 거기 때문에 피해갈 수 없다면 그 문제를 내가 품고 가야 돼. 그런 거를 내가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지금 그 분이 그런 모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사주를 봐도 사실 그런 남자 들어올 확률이 되게 높아요. 참, 그래서 제가 보니까 만약에 새로운 남자를 만난다고 하더라도
40살, 41, 42, 43까지 별로예요. 별로야. 그러면 지금 이 사람과 헤어지든 딴 사람이 들어오든 남자는 별로예요. 남자는. 그러면 언제부터? 이제 그거 지나서는 좀 나아지기는 해요. 나아지긴 하는데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문제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문제는 내가 감당해야 될 문제예요. 정말 가능하면은 정말 좋은 남자 만나고 싶겠지. 좋은 남자라는 것은 우리가 그냥 내가 기댈 수 있는 여러 가지 조건을 갖는 그런 남자이길 바라지만 내 사주 안에 남자의 모습이 아까 이 두 가지의 문제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든 저 문제든 나한테 힘들게 하는 부분은 있다. 그렇게 보는 거죠. 사실 뭐 자꾸 제 얘기해서 죄송한데요. 저도 간에 화이살 붙어 있거든요. 그래서 남자를 만나면 문제 있는 남자를 만나게 돼요. 그냥 만나면 그런 남자 만날 가능성이 너무 높아. 정관이 그래 또 거기다 남편 자리가. 그러면 정관이 그렇다는 거는 내가 어떤 남자를 만나도 그 남자가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전에도 제가 얘기했잖아. 처음 7년 동안 사귄 남자친구는 아픈 남자였기 때문에 일찍 사망했다. 그리고 다음에 만나는 남자라 하더라도 내가 간운이 별로 안 좋기 때문에 45세 전까지는 인연이 길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제가 했어요. 근데 그 사주에서 벗어나기가 진짜 힘들더라고요. 내가 사주를 안다고 하면 알고 내 공부를 하면서 나도 그걸 받아들이게 됐는데 그렇다면 그럼 나는 어떻게 될까 생각하잖아. 없는 거를 뭐 내가 어떻게 만들 수도 없고 네 복이 거기까지인데 그러면은 내가 거기서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대처해야 되느냐. 이제는 이제 저는 이제 약간 관의 모습이 달라져서 조금 내가 그 전보다는 문제를 좀 덜 갖고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그 문제는 없어지지 않기 때문에 항상 염두에는 두고 있어요. 그럼 여기 분도 사실 그렇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금 본인과 남편 자리, 남편과 배우자 자리가 원진살까지 있어요. 그러면 같이 있는 것 자체가 쉽지가 않아. 그런 경우는 지금처럼 만나더라도 좀 떨어져서 지내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그런 게 액땜이 돼. 남자를 만나더라도 궁합을 한번 꼭 보시고 그걸 꼭 보시는 게 좋겠어요. 그래서 뭐 일단은 자기가 좋은 어떤 그런 한 해가 있어요. 지금 내가 아까 말한 31, 32, 특히 내년 남자도 문제가 있어요. 내년에도 남자 문제가 생겨요. 이게 형살 붙어서. 그런 어떤 그 해는 지나야 돼. 그래서 좀 좋은 해일 때 궁합을 보고 만약 좋은 사람이 들어왔다 그러면 그때는 한 번쯤 생각해 보는데 그래도 가능하면 그 문제가 없지 않기 때문에 그걸 약간 액땜하는 형식으로 좀 하는 것도 나쁘진 않다. 이분도 약간 그런 문제가 좀 있어요. 그러니까 받아들일 건 좀 받아들일 필요가 있어. 남자만 아니면 남자를 그렇게 깊이 있게 사귀거나 같이 살지만 않으면 이분은 손하고 인수하고 합이 들어서 본인을 왕하게 하기 때문에 자식도 나한테 힘을 실어주고요. 그걸로 인해서 내가 뭐 일을 다니든 직장을 다니든 중궁의 재성도 있어서 재생활을 해주기 때문에 직장도 다니려면 계속 다닐 수도 있고 내가 일해서 돈 벌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사주가 나쁜 게 아니야. 근데 유독 관의 모습이 좀 그래. 그래서 관한테 내가 만약에 내조를 하면 내조를 할수록 나한테 돌아오는 거는 굉장히 힘든 형살로 돌아오기 때문에 그걸 내가 컨트롤을 잘해야 돼요. 컨트롤을 잘해서 약간의 그 거리를 두거나 아니면 꼭 굳이 합하지 않더라도 좋게 이렇게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그래서 좋은 때에 그때 이제 그때는 모르겠지만 지금은 좀 그래요. 만약에 이제 이런저런 문제로 헤어졌다고 쳐. 근데 다른 남자를 만났어. 그 남자가 문제가 없냐? 문제가 있어 또. 그렇기 때문에 그건 내가 껴안고 가야 될 문제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게 견딜만 하면 그 문제가 작은 것도 있고 큰 것도 있잖아요. 그럼 좀 그게 적어. 그럼 좀 가볍게 품고 갈 수 있는데 그 문제 너무 커버리면 안 좋을 때 만나면 더 힘들게 하니까 그런 어떤 그 크고 작은 문제로 다가올 수 있는 남자다. 사주가 그렇게 보여요. 참 어렵네요. 그래서 참 어려워. 특히 여자에게 있어서 남자. 그게 이제 주변 친한 친구들조차도
남자 부분에서 그런 얘기 해주기가 너무 힘들어. 재작년에도 친구가 7년, 3년? 몇 년 사귄 남자친구하고 막 자꾸 싸우게 되고 헤어지게 막 이렇게 자꾸 싸우니까 나보고 어떻게 될 것 같냐 막 그랬는데, 그 친구는 분명히 헤어질 거라, 사주상도 그렇지만 헤어질 거라고 내가 얘기를 해줬어요. 헤어질 거다. 분명히 그 남자랑 분명히 헤어진다. 오래 안 간다. 근데 처음에는 막 붙잡으려고 굉장히 애를 쓰고, 그 헤어지려고 했던 작년인데 어떻게든 막 매달리고 그래서 몇 개월을 질질 끌긴 했었어요. 막 거의 뭐 다시 만나달라고 사정사정 하다시피 해서 몇 개월을 끌고 갔지만 결국에는 이제 올 초에 그냥 또 헤어지게 됐는데, 그 친구한테도 항상 그지, 그렇게 집착하지 말아라. 그러면 네가 더 힘들어진다. 근데 그게 안 된다. 그게 안 돼. 그냥 마음이 여리고 감성적인 사람은 더 안 돼. 그게 이성적이고 약간 탁탁 끊고맨고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된 사람은 더 힘들지. 정이 약하고 마음이 약하고 그러니까 그 모질게 끊지도 못하고, 또 상대방이 또 모질게 끊으면 또 상처도 더 많이 받고 그래요. 그래서 그 말해주기가 되게 힘들어. 말해준다 그래도 자기가 안 되는데 뭐. 그래서 오늘 좀 마음이, 이분한테 나 무슨 말을 해줘. 근데 사주가 나쁜 건 아니에요.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야. 근데 남자 부분에선 그래. 근데 여자 사주에 남자 부분 저렇게 나오면 사주 안 좋다고 생각하잖아. 그게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나도 그렇게 생각하고, 나 스스로도 나 그렇게 생각하고. 그래서 막 행복하게 사는 부부나 막 이런 결혼식장 같은 데 갔다 오면 한쪽 가슴이 약간 허함을 느낀다니까요. 지금도. 아, 그래. 저렇게 부부궁이 좋고 남편복이 좋고 해서 저렇게 행복하게 사는데, 그거 없는 사람들은 외모와 상관없이, 인성과 상관없이, 돈이 많고 적은과 상관없이 그게 안 따라주네요. 네. 이제 그런 게 이제 자기 사주 안에 있는 거지. 그래서 제가 농담으로 막 그래. 내 친구가 야, 나는 왜 이래? 남자복이 왜 이렇게 없어? 막 이러면 내가 너랑 나랑 전생에 남자였는데 여자들 엄청 상처를 많이 줬나 보다. 야, 우리들이 완전히 무슨 카사노바였나 보다. 내가 그러니까 다시 태어나가지고 그냥 반대로 우리가 고통당하는 거 아닐까 막 장난스럽게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 전생이 있다면 뭐 거기에서 받는 뭐 업보일 수도 있고, 그 사주라는 게 이유 없이 이렇게 나타나는 현상은 아니거든요. 그럼 내 안에 있는 문제거나 내가 태어났을 때 이 문제를 해결하고 가야 되는 뭐 숙제라던가 뭐 그렇게 그냥 생각을 해요. 저한테 너무 많은 뭐 이론, 뭐 철학 그런 걸 바라지 마시고 저도 평범하게 그렇게 생각하면서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뭐가 옳다, 뭐가 진리다라고 전 얘기를 못 하겠어요. 제가 종교인도 아니고 그냥 자기가 뿌린 대로, 그리고 내가 지금 죽는다면 나의 이 상태에 맞는 어떤 레벨대로 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죠. 뭐 교회에서 말하는 천국 지옥을 딱 나누는 게 아니라 내 상태의 수준만큼 어디론가 가겠죠. 그냥 그렇게 생각하게 돼요. 어두운 사람은, 어둡고 안 좋은 사악한 기운으로 살았던 사람은 무거우니까 밑으로 떨어질 거고, 더 어두운 곳에 내려갈 거고, 긍정적이고 밝고 좋은 일 많이 하고 항상 기쁘게 산 사람은 아무래도 가볍겠지. 그러면 천상으로 가겠지. 제 이론이에요, 제 이론. 네. 그래서 이 사주라는 것 자체를 보면서 이거는 나의 숙제다. 내가 이 숙제를 갖고 태어났으니까 이걸 어떻게 긍정적으로 잘 풀고 그렇게 살아갈 것인가 많이 좀 생각하게 될, 심사숙고하게 한 번쯤은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어떤 사람은 남자 필요 없다. 나는 돈만 많으면 좋다. 난 돈으로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다. 뭐 그것도 가능해요. 그것도 가능해. 지금 이분한테 하는 얘기인데,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고 남자한테 투자하는 게 아니고 그걸로 좀 행복하게 그냥 자기가
나한테 투자하면서 굳이 남자한테 목표를 남자 꼭 필요한 이런 쪽으로 하지 말고, 이거는 내가 그 남자한테 막 이렇게 해주면 안 돼. 이렇게 해주면. 왜냐면 이제 중국에 이렇게 재성이 있어서 이분은 남자한테 뭔가를 이렇게 막 에너지를 계속 주는 타입이에요. 남자 입장에서는 근데 그게 이제 되돌아서 나한테 좋게 작용을 해야 되는데, 이게 좋게 작용을 안 하니까 자꾸 안 좋게 자꾸 되다 보니까 나는 돌아오는 게 상처잖아. 그러면 차라리 그거를 다른 쪽으로 써야지. 이런 경우는요, 뭐랄까, 지금 앞으로도 51세까지 이렇게 관운에 있다 보니까 남자 문제, 직장 문제는 항상 따라다닐 거예요. 그 문제는. 그럼 더욱더 내가 생각을 좀 많이 깊이 해야 되죠.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공부를 오래 하는 것도 좋고, 내가 취미생활 같은 거 하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일에 굉장히 이게 취미를 갖고 하는 것도 괜찮아. 오늘 제가 눈이 약간 풀린 것 같네요. 여행을 갔다 와서 여독이 좀 덜 풀렸어요. 왜냐면 하루에 2만 보 이상을 걸었어요. 한 4일 동안. 10대의 딸과 행동을 같이 하려니까 먹는 것도 많이 먹지만 걷는 것도 막 하루에 2만 보 이상을, 그것도 전철을 타가면서 패키지 여행이 아니었던 자유여행이었기 때문에 숙소가 공항에서 엄청 멀었어요. 그러니까 전철역에서 되게 멀었던 거야. 그래서 전철역까지 가려면 되게 힘이 든 거야. 그래가지고 고생 아닌 고생인데 뭐 나름대로 즐거워서 뭐 힘든 줄 모르고 이 나이에 10대와 같이 어울려서 그 4일을 보내다 보니까 아이고 삭신이 물이 됐어요. 집에 왔는데 그때는 좀 멀쩡하더라고요. 근데 이 시간이 지날수록 막 너무 힘든 거야. 힘들어. 그래서 그 회사 나갔는데 또 어제는 한 일주일 쉬다 가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또 그날따라 엄청 바빴어 어제. 그래서 왜 이렇게 힘든 거야. 좀 더 쉬고 싶다. 사람이 좀 더 쉬고 싶다 그러면 이제 백수가 제일 맞는 일이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참 나는 백수 체질인데 관도 변변치 않은 사람이 딱 백수하면 잘할 것 같은 사람인데, 방송하는 사람들 중에 직업이 방송인 사람 있잖아요. 제일 부럽다니까. 그냥 자기 생활 즐기면서 자기 어떤 얘기나 자기 어떤 거를 이렇게 방송으로 올리면서 삶을 이렇게 즐기는 것 같은, 하여튼 그 자유로운 삶이 되게 부러워요. 왜냐면 제가 워낙 자유롭기 때문에 그 사주 자체가 수기운이 그래요. 수기운이 어디에 이렇게 갇혀있는 걸 못 견뎌요. 갇혀있으면 썩잖아, 물은. 그러니까 많이 흐르려고 하고 자유롭고 싶고 원래 그러거든요. 수기운이 왕한 사람들이 원래 주색을 좀 밝히긴 하는데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저처럼 술을 못 먹는 사람도 있어, 체질적으로. 그 주색을 밝힐 수가 없어. 그래서 또 어떤 경우는 이제 금기운, 수기운이 발달한 사람들이 노래도 잘하고 이런 목소리 쪽으로 청아한 경우가 많은데 전 노래도 못해요. 노래를 안 해. 예, 제가 음악하고 별로 안 친해서 사실 지금 저는 악보를 못 봐. 까막눈이야, 악보 까막눈. 그래서 사주에 비해서 상당히 수기운의 느낌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 사주를, 제가 토기운이 원래 자평명리로 보면 저는 토기운이 굉장히 많고 본인 자리가 토거든요. 그래서 토가 4개나 8개 중에 반이 토야. 굉장히 토의 기운이 강하지 수의 기운이 별로 없는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시간도 저는 미신 줄 알았는데 근데 나중에 운곡기문 하면서 신신인지를 나중에 알게 된 경우거든요. 근데 제가 미신 경우는 기문에서도 제가 토거든요. 아주 왕한 토거든. 그래서 당연히 좀 미신 줄 알았어요. 성격이나 성향도 수기운 쪽보다는 제가 토기운이 굉장히 왕하다고 느껴졌거든요. 그러면 토기운의 특성이 뭐냐? 잘 안 움직여. 사실은 마음도 그렇고 모든 것들이 되게 안정감 있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리고 신뢰감도 굉장히 높은 편이고 종교 쪽에서도 굉장히 믿음이 강하다든가 뭐 여러 가지로 토의 기운을 모든 걸 포용하고 막 이런 것들, 남을 이해하고 자기 어떤 그 확고부동한 마음 뭐 이런 거가 다 토인데
어차피 일반 명리로 보면 토가 왕해서 토의 성격이 없는 건 아닐 거예요. 본인도 토고 하니까. 근데 이제 운곡 기문으로 보면 제가 수기운이거든요. 그럼 수기운의 특징에 더 가까운데, 그래서 제가 보니까 역마살도 있구나. 토는 원래 잘 안 움직이거든요. 물론 토도 뭐 오토 같은 경우는 약간 역마살이 있다고 보지만, 이제 제가 이제 수기운으로 본다 역마살이 더 많고, 그리고 어디에 얽매여 있는 걸 잘 못하고, 그리고 이 방송 쪽이 또 잘 맞을 수 있고요. 목소리가 난 좋다는 생각을 지금까지 해본 적이 없거든요. 제 목소리가 좀 저음이에요. 실제로 들으면 이게 올라가질 않아. 그리고 항상 이렇게 톤이 비슷한 톤인데, 난 제 목소리가 되게 중저음이라고 생각했는데, 마이크로 이렇게 해서 방송을 하니까 목소리가 나름대로 청아하게 들리더라고요. 목소리 좋다는 얘기를 듣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내가 목소리 좋은가? 그러니까 목소리가 예쁘다는 느낌보다는 듣기가 편하다. 약간 중저음에다가 이게 이제 방송용 마이크가 약간 청아하게 들리게끔 하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듣기가 좋다라는 얘기를 들으면서 내가 수긴 순가? 그런 생각을 했죠. 이건 이제 제가 이 사주를 보다 보면 좋은 얘기를 좀 많이 해주고 싶은데, 사실 좀 안 좋은 얘기를 하다 보면 상대방한테 사실 좀 미안한 마음이 들어. 나 그런 말 해주고 싶진 않은데, 나는 남편복이 없나 봐요. 그러면 아니에요, 좋아요, 앞으로 괜찮아, 막 이렇게 얘기해주고 싶은데, 아닌 경우는 아니라고 얘기해주는 게 원래 맞잖아. 그렇다고 이분이 사주 안 좋다는 건 아닌데 자꾸 오해를 해. 아니, 남자가 문제가 있거나 남자가 별로 나한테 좋은 영향을 못 주니까 그냥 그거 하나가 문제야. 나머지는 괜찮아. 자식도 괜찮아요. 자식도 나하고 합들어서 괜찮아. 이 정도면 뭐 그냥 다 좋아. 뭐 나쁘다고 나 얘기한 적은 없는데, 뭐 이렇게 해서 본인도 공부하고 자기 일하면서 돈 벌면 돈도 모으겠네, 돈도 벌겠네, 다 좋아. 이게 남자 문제는 있어. 오게 티야. 어떡해요. 그 문제를 내가 안고 가야지. 약간의 문제가 있다 그래도 나는 만난 남자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거를 포기하는지 아니면 끌고 가든지, 그건 이제 본인의 몫이죠. 그건 진짜 본인 몫인 것 같아. 만약에 남자가 없진 않아서 주변에 남자가 있는데 내가 그냥 쿨하게 가든지 아니면은 아프더라도 안고 가든지, 그건 본인이 결정하는 거거든. 저도 그런 생각을 했었고, 그냥 없는 게 낫겠다. 있는 것보다 없는 게 낫겠다. 그걸 선택했으면 이제 그쪽으로 가는 거죠. 괜히 누군가를 사귀고 뭐 또 머리 아프고 상처받고, 그렇게 사느니 그 시간에 내가 공부를 하지. 뭐 이런 생각이 들긴 하더라고요. 근데 가끔은 이분들을 내가 이해를 못하는 게 아니야. 왜냐면 저도 그런 생각 많이 했었으니까. 나한테는 왜 이렇게 좋은 남자를 만날 확률이 왜 이렇게 좀 없어서 왜 이렇게 살아야 되지? 참 억울하기도 하고 좀 슬프다. 나도 가끔은 스쳐 지나갈 때가 있으니까요. 저희 엄마도 옆에서, 야, 너는 생긴 것도 멀쩡하게 생겨가지고 왜 그러고 사냐, 참 팔자라는 게 없는 게 아닌가 보다. 네, 우리 교회 권사님의 말씀입니다. 팔자 무시 못하나 보다. 참 멀쩡하게 생겼죠. 멀쩡하게 생겨서 그거하고 전혀 상관없다는 거, 그거는 별개라는 거. 그냥 저는 이쪽 사주 공부를 하면서 나한테 도움이 많이 됐어요.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 이게 사주 보다 보면 이분 사람이 이런 공부를 좀, 사주 공부 좀 했으면 좋겠다, 그런 분들이 있어. 가끔 이분도 공부하면은 뭐 좋긴 하죠. 좋지 하면은.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본인 고민도 워낙 많으신 분이고, 이분 같은 경우 본인 자리에도 상당히 문제를 갖고 있어요. 본인 스스로도 고민 많은 사람이야. 혼자 고민 많이 해. 겉으로는 그렇게 안 보이는데 속으로. 본인도 도화살이 있어요. 그래서 어디 가면 인기 많아. 남자들이 좋아할 수 있어요. 그런데 본인 자신은 항상
공허해. 공망이거든. 공망에 대해서 제가 자세히 얘기는 안 했는데 공망은 빈 구멍이야. 뿌리가 없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그러다 보니까 항상 이렇게 붕 떠있고 안정이 안 되죠. 겉으로 보기에는 화려할 수 있고 인기 많을 수 있고 하지만 내 심리는 항상 외롭고 힘들고 이게 상반적인 거잖아요. 겉과 속이 좀 다른 거야. 보여지는 거하고 내 심리적인 거. 겉으로 보면은 도화살도 막 일관이 있고 상당히 뭐 괜찮아 보여. 괜찮은 어떤 이미 기운은 되게 겉으로 보기에는. 그래서 이성도 많을 수 있고 인기도 많을 수 있고 다 한데 내 자신의 내면은 안 그런 거지. 내면에 화이살 있잖아. 고민이 많아. 심장도 약하고, 예, 혈액순환, 뭐 이렇게 순환계 뭐 이런 거. 심장이랑 호르몬도 마찬가지겠다. 어쨌든 그런 어떤 것들도 좀 약해. 그런 것도 좀 문제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상반된 모습을 갖고 있겠다. 그런 느낌이 좀 드네요. 내가 웃는 게 아니야. 뭐 이런 거야. 참, 웃는데, 진짜 웃는 게 아니야.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할게요. 저도 이제 세 분 정도를 받으려고 하면 제가 많이 힘들더라고요. 그걸 또 이제 사주를 풀어야 되고 어떤 얘기를 해드려야 되나 막 나름대로 준비를 하다 보니까 오늘은 이 한 분만 봐드리고 컨디션이 회복된 대로 바로바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도 이제 그 일본 여행 간 거 또 편집할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방송이 자주 못 올라오더라도 양해해 주시고, 그리고 사주 상담은 당분간 제가 받지 않겠습니다. 다음 달부터 다시 받고 요번 달은 지금 받은 분들이 지금 줄을 서고 계세요. 그분들을 제가 봐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좋은 하루 되시고요. 네, 조만간에 일찍 빠른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